기성동이죠 여기가. 와, 코끼리가 두 마리가 있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명절. 고마움을 표현할 땐 동안 선물 세트죠. 건강. 안녕하세요. 임명환의 한국사. 오늘 무어사와 이편입니다. 연산군 4년 1498년 7월 12일 김일성이 잡혀 들어옵니다. 연산군이 직접 신문을 시작합니다. 첫 신문은 세조의 스캔들, 권기인과 윤소원의 일을 어디서 들었냐, 누구한테 들었냐라는 것이었어요. 김일성의 논리는 뭐 이렇습니다. 실록을 쓰는데 이 기사 누구한테 들었냐 이렇게 출처를 묻고 기사 가지고 사관을 신문하면 실록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기록했다고 말하는데 소문을 듣고 기록하는 것은 전례가 있다라고 반박합니다. 뭐 연산군이 밀리지 않습니다. 실록이란 원래 집필을 해야 되는데 왜 거짓말을 썼냐. 이건 아니야. 세조 시대의 일을 왜 성종실록에 썼냐. 이건 원칙에서 어긋난 거 아니냐. 너 이거 속셈이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진짜 가장 중요했던 질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한테 들었냐. 김일성은 처음에 나 혼자 죽겠다라고 버티는데 금방 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기인의 조카인 허반에게서 들었다라고 합니다. 허반이 또 당장 풀립니다. 뭐 당연히 자기 걸 전부 다 제가 맞아버린다. 일단 알아가 말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공이 시작부터 잠을 약 잤는데 6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 드라마 있습니다. 100대 뭐 그냥 피 튀기고 인도 막 이러는데 사실 엄청 중요하지 않고 30대 죽인 게 아니에요. 잠깐 이것만 이미 부부가 됩니다. 어느 정도 맞았는지 모르지만 자가 기록을 쓴 거 보면 독하게 맞았는데 독하게 못 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어사와의 전날이 시작됩니다. 김일성이 신문을 받는 동안에 수사대가 김일성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실록 편찬관이었던 이목과 권오복이 쓴 편지가 나옵니다. 이목은 이제 김일성하고 방이 달랐으니까 시대가 나눠서거든요. 방이 달랐는데 김일성의 사초를 이미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상관들이 김일성의 사초를 싣지 않으려고 해서 자신이 항의하고 싸웠다. 당상관들이 너도 나도 알면서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이제 정황이 나와버린 거죠. 이 편지 마지막에 이목은 이 편지를 읽고 태우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일성이 안 태웠어요. 김일성은 신문하는 중에 여러 다른 기사들의 출처도 실토합니다. 이거 말고 뭐 단종을 이렇게 물에 버렸다, 뭐 소름 어머니 무덤을 파서 어떻게 했다, 뭐 난리가 나오니까 누구한테 들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누구한테 들었냐? 난 누구한테 들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점점 이렇게 몇 개 나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일성과 이모 그들에게 기사를 제공해줬다는 사람들이 처형되고 이미 사망한 김종직은 부관 참피를 당합니다. 사건과 직접적인 연루는 없어도 김경필처럼 김종직에 제대했던 사람, 누구의 친구 이런 사람들은 유배를 당해서 정부에서 축출되죠. 뭐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이제 유배를 하는데 제가 그런 명령까지 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무어사와에 대한 희생이 많아진 거는 이 누구한테 들었어 이렇게 뭐 연주하면 되지만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들어가니까 김종직의 제자랑 관련 있었던 사람들에게 쭉 또 이 혐의가 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살인들이 정권을 했을 때 조의 제문을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게 또 이제 명분이 하게 됩니다. 유자광은 제가 별도의 편으로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정치 감각에 관해서 정말
하면 이게 나한테 이게 공이 커진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이제문을 가지고 이제 파고드는데 조이제문을 파고들게 되면서 이 사건이 김일성이나 뭐 친구들의 어떤 일탈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정의 뿌리를 내리고 있던 새로운 정치 세력의 어떤 집단적인 위험, 그들의 집단적인 위험이 표출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사건 연루자들이 다 지방 살인이 아니에요. 이모은 전주이시고 개국공 친구입니다. 뭐 지방에서 출생했다고 하지만 김종직한테도 배웠어요. 개국공신 후예라고 해서 다 명문대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지방에 산다고 해서 지방 사람이라고 보기도 애매하죠. 우리가 이 사화의 역사를 볼 때 살인이라는 용어를 자꾸 지방사적, 지방사대부라고 이게 전제를 하는 바람에 이거 해석하는 게 어려워져요. 심지어 이게 옛날에 어떤 약 600m 신호 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서울 구간입니다. 학생들하고 지방 학생 중에 누가 더 5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야 맹심 없어. 오라바 1k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되니까 분노하고 있어요. 공신의 구현, 심지어는 종실 중에서도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권력의 상층에서 멀어진 지방파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출세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뭐 집안 배경으로 출세한다고 이런 거 안 좋아. 과거에서 실력과 능력으로 승진해야 돼. 이런 것을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야 맹심 없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뭐 제도 개혁이 나야 된다. 그럼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무조건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제도를 바꾸자 이렇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선시대가 알려주는 법제상으로 보면은 지금 공무원 봐도 이거 뭐 지금하고 비슷하네 말할 정도로 제도적으로 탄탄해요. 왜 탄탄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에 이 정도로 관료제 규정을 갖춘 나라도 없고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당연히 뭐 어떤 개혁보다는 운영을 양심적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운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지금 집권 세력은 타락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착각이 나는 게 과거 집권 세력은 왜 타락하느냐. 걔들은 응서제고 집안 백으로 올라온 애들이고 우리는 능력으로 올라온 애들이니까 우리를 바뀌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야. 이때는 이미 과거제가 자리 잡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국돈 집안. 이 집 원래 전형적인 지방의 신진 제2사대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3대 4대에 걸쳐 과거급제하는데 이 집안, 이 광주시 집안 과거급제는 정말 조선시대 전설적인 기록이에요. 뭐 5형제가 6형제가 다 급제한다 뭐 어마어마해. 그러다 보니까 다들 과거의 능력으로 보호구역입니다. 올라와가지고 이 급자 돌림 세대, 이국돈 집안 세대를 보면은 당시 8국이라고 불렀어요. 조정의 급자 돌림 형제가 8명이나 된다. 이 정도로 쫙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온 게 아니라 능력으로 와도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근데 너 왜 이렇게 정치 제대로 못해? 왜 그래 우리한테 넘겨? 그럼 뭐라고 그랬어? 니나 내나 똑같은데 니가 집권하는 것처럼 하는 건 문제 없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력들은 우리가 과거 급제자이기 때문에 능력 있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증거를 내야 돼요. 우리는 니들이 없단다. 우리는 집권해도 니들처럼 타락하잖아. 답이 뭘까요? 우리는 인간성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똑같은 인간인데 니네들 인간성 왜 다르냐. 지난번 편에 붕당론 이야기할 때 제가 군자당 소인당 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붕당론이라고 하게 되면 군자당 소인당으로 나서겠다. 이때가 우리는 군자다라고. 그럼 또 이렇게 묻죠. 니네가 군자라는 증거가 뭐냐? 우리는 공부한 게 달라. 니네는 그냥 암기만 했잖아. 우리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의 뜻을 하나하나 새겨. 의미를 생각해.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마음에 새겨. 그리고 이게 마음의 양식이 돼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야. 따라서 니네는 그냥 외우는 애들이고 우리는 그걸 마음의 양식으로 전환시켜서 수양이 된 사람들이야. 따라서 니네하고 우리는 질이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논리를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앞으로 사화, 그 뒤에 나오는 문학, 심지어는 사상사, 성량 문제에서까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 유학의 특징이 성선설입니다. 인간은 원래 순백의 약 상태로 600m 태어나는데 앞 시속 주변에 60km 한번 단속 또는 자기가 구간입니다. 이제 관리를 잘못해서 결국은 잘못받아서 500m 앞 60km 도로 깜질하는 차들 단속하는 데는 마음속에 이제 올라가지 마라. 제거하는 게 꼬딱꼬딱 천천히 가면서 무한수양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저기 무슨 수화장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니들하고 달라. 나는 이런 거 달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사람이 아무리 피부가 좋고 못하기 좋아도 누구는 맨날 진흙 바르고 뭐 세수도 안 하고 이런 거 뒤집어 쓰고 잘하고 누구는 나는 니들하고 달라. 그래서 뭐 기가 막힌 화장품을 바르고 살았다면 뭐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도 완전히 달라진
아예 인간이 다르지. 너하고 나하고 나이 보면 한 30살, 40살 차이 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일소는 바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증거를 들려봅니다. 첫 번째가 조이제입니다. 니들 단종 죽을 때 뭐니? 그냥 우리의 눈 감고 조용히 살았잖아. 그런데 그 단종의 영혼이 의대로 변신해서 누구한테 나타난 거냐? 김정직한테 나타났어요. 왜 그랬겠어? 그분이 제대로 문장을 외우지 않고 문장의 뜻을 생각해서 내 마음에 양식으로 삼아서 수양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은 집이 다른 양반이라고. 그래서 단종의 영혼이 이 양반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 양반한테 배운 사람이 누구야? 이게 조이제문의 의미예요. 살인파의 인격 증후, 가치 증상, 존재 증명.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 김일소, 그 김정직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실록에 실었다는 거예요. 왜? 수양을 했으면 행동, 실천으로 보여줘야 돼요. 네가 쟤랑 다르다는 게 뭐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조이제문까지 실어가지고 자신들의 가치 증명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넣고 실천적, 양심적 행동도 넣었던 것이죠. 이것이 15세기 말에 벌어진 살인파와 hul크파 대립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무오사화를 기점으로 사화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살인파의 주장이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걸 정치적 수청이나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돼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직접 지방에 살면서 봤던 사람들이 더 분노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시대든지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비난을 잠재우려는 노력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앞서게 되면, 그리고 비난을 잠재우려는 노력이 극단적인 형태를 띠게 되면 비극을 낳고 본질을 외면한 이런 폭력은 결국은 자신들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에게 되돌아오기 전에 무고한 희생과 분노를 낳고 그것이 또 잘못된 일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좌우간 모사를 통해서 피는 불을 했습니다. 피는 분노를, 극단은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런 흥분된 상황에서 개인의 욕망을 집어넣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사화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엄마는 맨날 고생만 해. 엄마도 고생만 해. 그래서 왜요? 저도 힘들어요. 나중에 과거로 급제해서 그 아들들이 또 과거에 쭉 올라와요. 그리고 또 이제 손자 때 되면 또 과거에 쭉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집은 딱 훈구라기보다는 진짜 지방에서 와서 과거로 정말 이렇게 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급돈 같은 경우는 뭐 5 형제가 다 정승급 판서가 됐다 이러는 막강한 집안인데, 그 사람들이 되게 과거 급제하고 일부생했다고. 그러니까 뭐 주특혜가 있었다, 봐줬다 하더라도 뭐 정말 우리가 알듯이 정말 공신들의 특혜 이런 거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게 만약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이구, 원조담소 하고 계시네요. 와, 핵심 없어. 급하게 회전하는 데보다. 아주 봐. 1km,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가수원동입니다. 여기가